삼각대 셀카봉 스테디캠을 하나로 합친 스마트폰 전용 올인원 촬영 장비 에버스틱과 쉽고 짧고 재밌게 영상 프로듀싱을 배울 수 있는 서비스 디렉터 케어를 개발하고 판매 중인 인피니트 네오이즘의 대표 고용아입니다. 현재 U300에는 수도권 연세대학교 팀으로 3번 정도 참가하였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컨설턴트를 사실 꿈꿔왔었습니다. 근데 컨설턴트를 꿈꾸다가 기업가들의 위인전이나 아니면 그런 자기계발서들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한 번쯤은 창업을 겪어보는 게 좋겠다. 컨설턴트로서도 혹은 인간적으로서도 그런 장래 희망을 조금 가지게 되었는데요. 결정적인 계기는 계속 인피니트 네오이즘이라는 동아리도 13년을 차리고 그렇게 하다가 15년도에 강정문 교수님이라는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의 이제 미디어 관련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정말 그 미국 스타트업계의 그 역동적인 흐름, 정말 눈치도 못 채고 있던 사이에 얼마나 새로운 서비스들과 제품 혹은 기술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나서 직접 그 흐름을 느끼고자 혹은 제가 그 흐름에 이제 편승을 하고자 확실히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인피니트 네오이즘은 끊임없는 무한대라는 뜻의 인피니트와 혁신적인 사상, 혁신적인 사고라는 뜻의 네오이즘의 합성어인데요. 2013년쯤에 이제 10개 이상의 과의 학생들이 모여서 사회가 정말 빨리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혁신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이제 아이디어 뱅크, 싱크탱크 타입으로 이제 서슴없이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그리고 또 그걸 실행에 옮기는 그런 동아리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오롯이 이제 브랜드 네임으로 담은 게 인피니트 네오이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여러 과의 학생들이 평가하고 또 사업 아이템을 그 평가를 기반으로 정하고 그리고 그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얻은 이익으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그런 혁신의 무한의 굴레, 이런 것들을 담은 이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동아리에서 영화를 촬영했는데 그때 영상 장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저희 동아리도 이제 구청 지원금 100만 원과 동아리원들 사비 수십만 원을 털어서 촬영해도 부족했으니까요. 이제 시장의 흐름상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저렴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 들어와서도 영상 공모전 참가하려고 보니까 거의 가격대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나 스마트폰은 혁신 때문에 시장 경쟁이나 그런 제품 세대 교체로 급속도로 저렴해지거나 성능이 같은 가격 대비 좋아지고 있는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그늘에 가려서 좀 혁신이 좀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은 스마트폰의 카메라로서의 가능성을 상당히 무시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카메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장비들이 저렴해지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진보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합쳐서 2, 3년 안으로 큰 변곡점을 맞이할 거라는 예상하에 두 가지 발견을 합쳐서 저렴한 스마트폰 전용 올인원 장비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버스틱이고요. 네. 가장 주안을 두었던 건 안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학도기도 했고 컨설턴트를 지망했다 보니까 좀 그런 컨설턴트 같은 경향을 좀 지니고 있었는데요. 정보나 자금이 충분히 갖춰져야 다음 단계로 좀 안전하게 나아갔었습니다. 다만 좀 같은 나이대 혹은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 대비 좀 멘토링을 좀 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고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창업을 생각해 왔다 보니까 이미 다른 처음 같이 시작하는 대표님들에 비해서 특허나 법률적인 감각, 공정, 리더십 아니면 지원 사업이나 투자 등에 대해서
그 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능성들을 중반부까지 확실히 확보를 해놓고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가 확실히 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에버스틱은 말 그대로 이제 뭐 whatever, wherever, whenever 정말 아무거나 다 찍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막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수병 한 병의 무게에 삼각대, 셀카봉, 스테디캠이 모두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합쳐져 있음에도 동급 대비 견고함이나 무게 등에서 꽤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이고요. 또한 올인원 장비치고 가격이 저렴한데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스테디캠이라서 수동식이라서 조금 이제 사용이 번거롭다는 단점은 있지만 기존 스테디캠에 비해서 훨씬 세팅이 간편해져서 좀 좋다는 그런 평가 또한 받고 있고요. 또한 추가로 이제 디렉터 케어라고 영상을 짧고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디렉터 케어를 통해서 내가 오늘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간다. 그러면 데이트 가는 길에 뭐 3분 정도 시청하면 그날 이제 정말 인생샷을 찍어줄 수 있는, 혹은 내가 오늘 뭐 쇼핑몰, 내가 자체로 차린 쇼핑몰에 이제 상품을 촬영을 한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조명을 세팅하면 좋을지 뭐 5분 정도만 시청하면은 바로바로 비전문가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강의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간단히 보자면 당연히 제품 판매를 통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데 수요가 확실하고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달랐습니다. 향후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 제일 핫한 코딩 다음이 영상 제작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장문 이상으로 앞으로 영상 제작이 중요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 제작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구들을 저렴히 체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에서 만족하면서 디렉터 케어 시청을 통해서 영상 실력을 늘린다면 그 다음 더 고퀄 영상을 찍고 싶은 욕구가 들 때 더 발전된 중급 기기를 제공하거나, 혹은 저희가 커버할 수 없는 영역대에서는 타사 제품을 제안하여 유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만든 영상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만족스러운 추억을 남기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약간 즐겁고 아름다운 그런 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IT 환경에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환경에 힘입어서 영상 강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웃긴 추억이 하나 있는 게, 제 실수 때문에 U300 발표 심사에 대본을 지참하면 탈락이라는 룰이 추가되었을 겁니다. 저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연속 U300에 참가를 해서 매년 본선에 진출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17년 첫 해에는 본선 진출에 U300 팀 중 오로지 10팀만 본선 진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때 재단 측하고 이제 심사위원분들께서 좀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KBS에서 열린 본선에 참가를 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PT가 딱 100초만 주어졌습니다. 솔직히 너무 짧아서 당황스러웠는데, 심지어 본선 진출 후보에 들어서도 발표는 했지만 진출하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근데 합격을 덜컥 해버리니까 한 3, 4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제품 프로토타입도 수정해야 되고 PT도 이제 찍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 3, 4일 정도 밤을 새우고 갔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좀 밤을 새우고 이게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이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매 연습마다 한 문장이라도 실수하면은 100초가 무섭게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제 인생, 이제 PT 인생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본을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분 중 한 분께서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대본을 가지고 발표한 것 자체를 지적을 하시면서 CEO로서 준비성이나 진중함이 굉장히 부족해 보인다고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10표밖에 없는 본선 진출 티켓을 그런 귀중한 기회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본선 진출 100팀 중 거의 최하위로, 사실상 꼴등이죠, 탈락했고요. 이제 바로 다음 해부터 2018년에 U300 참가팀의 본선 경쟁에서 바로 대본 지참 시 탈락이라는 룰이 생겼다는 그런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해에 참가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첫 해보다 훨씬 더 준비가 잘 돼 있었고, 또 기업가 정신 재단 측의 담당자분께서, 팀장님께서 아무래도 제가 최하위 탈락자 그런 출신이다 보니까 제스처나 기본적인 구성, 뭐 발표 태도 등에 대해서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요. 행운도 따라줘서 그런지 그 해에는 본선을 넘어 결선에도 진출했고 교육부 장관 특별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대본을 들고 들어가서 꼴등한 풋내기였는데, 이제는 제 발표 영상을 가지고 한 유튜버 분께서 발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연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사람이 성장할 수 있구나, 1년 새에 꼴등에서 수상권도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홍익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재산, 명예, 인정, 많은 것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결국 크고 작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방향성은 유지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세부적인 계획이나 목표는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조금은 바뀔 수 있지만, 사업과 팀 전체의 가치관, 내지 방향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걸 전 벡터라고 합니다. 보통 그 기업가들이 가지는 벡터는 선배분들 공통적으로 내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아이디어를 세상에 설득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하거나 혹은 생각해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그런 분들 틈바구니 속에서 덤덤히 거봐, 이거 필요할 거라고 했잖아, 내 생각이 맞았어 라고 스스로 증명해내는 그런 거랄까요? 결국 그런 것들을 합리적인 경제성을 확보해서 세상에 내놓는 것을 세상의 산업군이 조금씩 진보해 나가는 행위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진보성을 혁신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약간 혁신적인 것들을 세상에 내놓고 유지시키는 사람들이 진짜 기업가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새로움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제품을 개발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B2C 제품을 제가 개발을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B2C 제품을 개발을 하신다면 본인의 감각을 믿으시되 꼭 대신에 오랜 경력의 전문 설계자 그리고 MD 이런 분들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래는 기본적으로 이율 배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을 소비자 입장에서 완벽하게 만들게 되면 당연히 인기나 마케팅,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기는 쉽겠지만, 대신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완벽을 기하는 것이 기능이나 아니면 뭔가 품질, 아니면 구성품들이라거나 아니면 사용의 난이도 혹은 애프터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너무 좋은 소비자 입장에서만 완벽을 기하다 보면 회사의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오히려 훨씬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학생 때 창업을 해보는 것, 해보지 않더라도 인턴이나 혹은 스타트업 팀원으로서 경험을 해보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접근하는 태도가 아예 달라지고, 책임감의 무게가 만약에 있다면 그 체급 자체가 아마 달라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만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혹은 소중하게 여긴다면 정말 이제 뭐 실패해도 상관은 없지만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면 좋으니까 정말 열심히 뭐 공부도 하시고 뭐 선배 사업가들 궁금한 업체들 인터뷰도 해보시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턴이나 공동 창업자로 경험도 해보시고 이제 다른 시야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감각들이나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능한 한 모든 떠오르는 리스크와 기대 이익을 한꺼번에 같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도전하시고 끝에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해마다 청년 창업자 혹은 학생 창업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선택지와 조력 그리고 지원을 제공해주는 청년 기업가 정신재단, 앞으로도 청년 창업을 위해서 힘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생산자로서의 시각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소비자로서의 시각이나 감각은 소비를 많이 하면 누구나 익힐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료의 가격대나 아니면 뭐 최종 생산품, 그러니까 상품의 가격대를 뭐 얼마로 해야 하는지, 뭐 디자인 트렌드는 어떤지 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맞기도 하고요. 하지만 생산자로 제대로 넘어가게 되면 아예 상황이 바뀝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비용, 더 떨어지는 생산 퀄리티, 작고 간단한 부품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손길이 거쳐가는지 알게 되면 함부로 예전보다도 제조사들을 욕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뭐 비용이나 디자인, 기능, 마케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고려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안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반증이죠. 이렇기 때문에 더 철저한 준비와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이를 타임 리스크와 저울질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꼭 사업에 필요한 가치 사슬이나 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진단을 하고 나열을 하고 각자 원하는 가치나 사업의 방향, 산업의 흐름에 맞게 처음부터 확고하게 좀 점검을 하시고 시작하셔야지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더 시행착오를 적게 겪으실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이고 이 다음부터는 선배 사업가들의 조언도 중요합니다. 선배나 멘토들의 말대로만 뭐 그 지식만 가지고 진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스스로 해결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뭐 갑자기 막혔거나 아니면 접근하기가 너무 힘든 아예 모르는 영역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상담을 받는 겁니다. 뭐 마케터 출신이면 뭐 유통에 대해서는 좀 알겠지만 뭐 생산 공정에 대해서 모를 수 있고 뭐 인사 쪽 출신이면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고 이런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맞으니까요. 특히 사업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예 시야 밖에 있다가 갑자기 터지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많이 치명적인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첫 경험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더 좋은 퀄리티로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내놓으려고 하다가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타임 리스크나 뭐 아니면 비용 리스크에 묶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기본적인 자세이긴 한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스스로를 필요 이상으로 쥐어 짜내면서 제품 출시는 더 늦어지는 그런 꼴이 될 수 있거든요. 사업은 마라톤이라서 한 번 뛰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AS나 뭐 다음 세대 제품 개발비 아니면 뭐 비상 운영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력을 꼭 남겨둬야 합니다. 또한 이런 초과 준비는 예상 목표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이나 시간도 초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작할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제품을 낼 때에는 다른 제품들 중에서 가장 꼴찌가 돼 있으면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이럴 때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받게 되면 이제 중간중간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다 잡을 수 있고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최대한 이제 좋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더 적은 비용과 더 적은 시간, 더 적은 스트레스로 원하는 사업 성과를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목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당연히 새로운 사업거리입니다. 아니면 이제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포착해서 실행에 옮기는 건데, 지금 실제로 뭐 다른 저를 알고 지내던 대표님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스스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첫 번째 창업을 이루고 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창업은 유경험자가 더 잘한다. 그리고 보통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가장 평균적으로 성공적인 스타트업이 나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거리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겪었었던 시행착오나 아니면 그런 뭔가 노하우들을 주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계신 분들께 조언을 하고 뭐 기술을 전수를 하고 이런 도움들을 실제로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이제 몸담았던 그런 노하우들이 너무 낡아지지 않는 이상 계속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커리어 욕심이 있는데, 뭐 광고회사라거나 아니면 컨설팅 펌 혹은 마케팅 부서에 들어가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